아, 네, 맞아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연기 배우고 있는 신영원이라고. 어떻게 연기는 배우게 되셨나요? 아, 극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어, 표현하는 게 재밌어서 연기를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읽으시는 책은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인데, 이 책은 어떻게 읽게 되셨나요? 어, 제가 저도 이별을 하고 나서 되게 정리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알라딘에서 책을 사는 걸 좋아하는데, 딱 제목부터 보자마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게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거의 다 읽으셨던데 맞아요. 그 이별을 정리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으세요, 책이? 어, 살짝? 아, 네. 내용을 살짝 소개해 주신다면. 내용이, 이거 제가 알기로도 수지 씨가 새로 드라마화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7시에, 아침 7시에 실현당한 사람들한테 결혼정보회사가 새로 이벤트처럼 실현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 고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발신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네. 소설 너무 재밌어요. 평소에 책을 읽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사실 책만큼 되게 몰입해서 봤을 때 딱 덮고 나서 컨텐츠가 끝이 났을 때 기분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약간 인생 책이라고 할 만한 평소에 제 생각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준 책이 있나요? 저는 밀랑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인생책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매년 올해 한 번씩은 꼭 읽고, 올해는 어떤 문장이 저한테 제일 와닿았는지 좀 줄 긋고, 작년에는 어땠고 올해는 어땠고 좀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한 책을 그럼 매년 읽으시는 거네요? 아, 네네. 그럼 몇 년도부터 읽으신 거예요? 근데 뭐 얼마 안 돼가지고 한 5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올해도 읽으셨어요? 올해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 아, 지금 뭔가 매년 여름? 봄? 이때 읽었었는데 한 가을, 겨울에 끝나갈 무렵에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지금 아껴두고 있어요. 그 책을 되게 자주 읽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 그렇게 좋으세요? 사실 그 책을 처음 읽었던 거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기 싫어서 저 빼고 다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반을 있던 책을 그냥 제일 두꺼운 책을 골라서 읽었는데, 인물이 4명이 나오는데 4명 다 매년 되게 이입하게 되는 인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올해는 누구한테 또 공감을 많이 할까가 좀 궁금해져서 매년 읽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재밌네요. 이렇게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다는 게. 네. 그러면 작년에는 그 중에 누구한테 이입하셨나요? 작년에는 토마 씨한테 이입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토마 씨가 되게 싫었었는데 작년 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책은 몇 권 정도 읽으세요? 한 달에 사실 대학생 때는 그래도 한 두세 권씩 읽었는데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는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또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권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한 달에 한 권? 네네. 그러면 책을 좀 잘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다면 자주 읽기 위해서. 자주 읽기 위해서 꼭 짬내는 시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읽기,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보지 않고 딱 5분만 읽기, 자기 전에 딱 5분만 읽기, 딱 이렇게 짬내서 시간 정해서 읽는 것 같아요. 독서 클럽을 조직한다고 하면 어떤 주제로 열고 싶으세요? 저는 사랑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서, 저도 조찬 모임, 실현당할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처럼 사랑이 끝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사랑들을 했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독서 모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책도 같이 읽는 거죠? 네, 맞아요. 책도 추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인터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책이 네? 너무 대답을 잘 하셔가지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대학교 다니고 있는 22살 학생입니다. 김은지입니다. 어떤 책 읽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영하 작가님의 살인자의 기억법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읽게 되셨어요? 사실 되게 예전에 샀었는데 자꾸 안 읽고 있다가 갑자기 읽고 싶어져가지고 오늘 꺼내왔어요. 몇 페이지 정도 읽으셨어요? 지금 60페이지 읽고 있어요. 지금까지 읽은 소감이 어떠세요, 느낌이?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 책은 얼마나 읽으시나요? 제가 작년부터 책을 읽는 걸 시작했는데 작년에 90권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읽고 싶어서 지하철 타는 시간 활용해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우와, 작년에 90권이요? 네. 그럼 한 달에, 와, 그거 어떻게 다 읽으셨어요? 소설 위주로 읽으니까 많이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생각했던 동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지하철 타는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책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읽은 90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있으세요? 새해 선물,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이 인생책이에요. 왜 인생책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재밌는 장면도 많았고 삶에 대해서 작가님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가치관들이 되게 새로웠고 저도 작가님처럼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새해 선물에 인상적인 장면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장면 하나를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그 초반에 나온 장면인데 주인공이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신박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뭔가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내가 몇 권 읽었다라는 거를 보면 되게 뿌듯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다음에 읽을 책도 골라 놓으셨나요? 홍콩 작가 찬옥게이 작가님의 1367 그걸 읽어보고 싶어요. 평범한 회사원 문선우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집에서 지금 회사 을지로 입고 가는 중. 아, 출근하시는 길이세요? 네. 아, 혹시 어떤 책 읽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세키 마음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딱히 없는데 그냥 일문학 좀 요즘에 읽다 보다가 그 소세키 작가를 알게 돼가지고 마음이라는 책이 대표작이라고 하길래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 막 읽어가지고 소감이랄 게 딱히 없는데 네,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책 그 커버도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시나요? 네, 이거는 그 교보문고에서 산 건데 그 감촉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뭐 읽는지 그 보이는 게 조금 싫어가지고 장만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있어요.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안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막 굳이 막 드러내고 싶진 않아서 책으로부터 뭔가 도움받거나 영향받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책이든 상관없고. 출입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승차하시면 다칠 제 위험이 직업을 있으며 선택하게 된 소지품이 것도 파손될 수 책을 있으니 읽고 서여가지고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공대생이었는데 그 과학 철학 책 같은 거를 좀 읽다 보니까 공대 이공계 쪽 말고도 다른 쪽에 관심이 또 생겨서 그래서 현재 직업은 변리사 하고 있고요. 네, 그 진로를 선택하게 돼가지고 아무튼 인생에 좀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추천해 주실 만한 과학 철학책 있으실까요? 부분과 전체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요? 네,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내리셔야 돼서. 네. 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공대 대학생일 때는 그냥 과학 기술만 알면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책에서는 그 과학 기술과 그 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읽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냥 그냥 그 과학적인 논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철학적인 어떤 그 인식과도 연관이 되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주로 공부했던 그 과학 기술에 대한 그 회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인간이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약간 그런 경외감을 좀 느껴가지고, 그 이제 완전히 그 연구하는 쪽 말고 그 연구를 베이스로 뭔가 이제 그 권리를 형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법적인 그 관계를 뭐 이제 설정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이제 그 특허랑 관련된 직업이 이제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진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